여기 나무 위에 루피 일행을 지켜보고 있던 제규어 밍크족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의 주인공인 제규어 밍크 페드로입니다. 페드로는 루피 일행이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숲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간을 경계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닌자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섬에 찾아온 백수의 적단의 잭이 자신들과 싸우던 중 결판이 빨리 안 난다는 이유로 독가스를 뿌려 모두를 죽일 뻔한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이고, 루피 일행을 믿어준 이유는 그 순간 찾아온 쌍디 일행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이며, 이때 자신의 목숨보다 섬의 왕들을 먼저 구해달라고 한 뒤 감사를 표한 페드로기 때문에 그들이란 걸 알자마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루피 일행이 모두 조에 모인 뒤 납치된 상디를 구출하기 위해 토트레든으로 떠나려 할 때 가장 먼저 페드로가 지원하긴 하지만, 루피 일행에게 은을 입은 밍크족은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다 지원을 했기에 난잡해져가는 순간 네코마무시는 단호하게 페드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같이 가는 멤버 중에 페콤즈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가 날뛰기 시작할 때 막을 수 있는 인물이 페드로밖에 없다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멤버가 정해진 뒤 루피 일행에 의한 공포의 스카이다이빙을 경험하고 나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페드로는 배에서의 활동이 처음이 아닌 듯한 능숙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렇게 항해를 계속하던 중 드디어 토트랜드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듯한 어떤 미크족이 페드로를 보자 유명인이라도 만난 듯이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 본인은 침묵을 요구하고 루피 일행에게 아직 뭔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얼마 안 있다가 사실은 자신도 과거에 포네그리프를 노리고 여기에 온 적이 있다는 말과 능숙하게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모습에서 딱히 비밀을 감출 생각은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토트랜드의 중심부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전에 정한 대로 페드로는 부룩과 함께 샤크 서브마지를 타고 강을 거스러 올라가 섬의 내부로 침입해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노리러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필행이 유혹의 숲에서 시간을 빼앗기고 있을 때 벌써 주스강을 타고 섬의 중앙에 도착한 페드로 일행은 은밀하게 행동하며 푸딩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한 작전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놀라게 되고, 그 뒤로 자신들이 이곳에 침입했다는 사실과 그 침입 멤버가 누군지에 몇 명인지까지 알고 있고, 심지어 붙잡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 뒤 최종적으로 자신 둘이 아직 붙잡히지 않은 두 명이라는 사실에 기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작전을 변경할 수 없던 두 사람은 일단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보물고를 염탐하게 되었을 때 장성 한 명에 수많은 병사가 있지만, 그 둘은 절대 포기하지를 않고 오히려 페드로가 미끼가 되는 대담한 작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になってくれませんか。 그렇게 작전을 정한 뒤 페드로는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고 적들을 베며 존재감을 나타낸 뒤 문 쪽에 다이너마이트를 여러 개 던지는 것으로 인해 장성이 스무디와 타마고 남작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하고 그들을 보물고 밖으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버거운 상대들이 보물고에서 빠져나갔을 때 룩이 반대로 보물고 안에 침입하게 되고, 로드 포네그리프의 앞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줄 때쯤 도착한 빅맘에게 그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 페드로는 빅맘의 부하들에게 쫓기던 도중이었고, 정원이라는 곳에 유도당해 그곳에 들어가게 된 뒤 과거에 상대했던 타마고 남작을 맞이하게 되고, 그에게서 페드로가 과거에 빅맘에게 수명 50년을 빼앗겼다는 사실과 타마고 남작의 눈 한쪽을 아작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다시 숙명의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밍크족의 일렉트로를 대비한 타마고 남작으로 인해 대등할지도 몰랐던 대결이 생각보다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던 중 페드로는 타마고를 처음으로 만났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네코마무시를 위해 빅맘의 포네그리프를 훔치러 토트랜드에 찾아왔을 무렵 침투까진 성공하지만 결국 발각대에 포위당하게 되고, 지금처럼 타마고와 대결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때는 일렉트로에 대처를 못한 타마고의 눈을 뺏어갈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찾아온 빅맘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고, 그 대가로 자신의 파트너인 제포는 영혼을 빼앗기는 형벌을 받게 되어 페드로의 앞에서 사망하게 되지만, 페드로는 페콤즈의 부탁과 자신의 눈을 포기한 것으로 빅맘에게 50년의 수명만 넘겨주는 것으로 풀려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この死は無意味。 그 뒤 회상이 끝난 페드로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타마고에게 얻어 터지고 있을 뿐이었으며, 왜 다시 이곳에 왔냐는 그의 질문에 네코마무시에게 들은 여명이 곧 있으면 찾아올 것이며 그것이 밀짚모자 일당이라 생각해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는 의지를 표명한과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달려든 뒤 타마고를 반쪽을 갈라버리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으로 갈라진 몸에서 웬 달걀 내용물 같은 게 나왔고, 그것은 타마고 남작의 진화체인 병아리 자작으로 변화를 했으며 타마고일 때와는 다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걸 증명하듯 또다시 페드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히려 아까보다 더욱 빠르게 페드로에게 반갈죽당하게 되는 모습에서 그렇게 강해졌나 싶긴 하며, 이번엔 닭백작이 되려는 순간 페드로는 그 빈틈을 노려 끝장을 내려 할 때 그걸 막으러 달려든 부하들이 달려왔고, 그들에게 페드로는 싸우는 건 관뒀다면서 더 많은 인물들을 길동무로 삼겠다는 말을
하고 몸에 숨겨둔 대량의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준 뒤 그대로 불을 붙여 자기까지 말려드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사전에 거울 속에 있는 동료들을 확인하고 펼친 임기응변이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죽었다 판단하게 만듦과 동시에 거울 속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는 작전을 짜게 된 거였습니다. 그 뒤론 같은 목적을 가진 배지 일행과 동맹을 맺게 되고 결혼식장을 습격하는 루피를 돕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던 도중 칼로 노분을 상대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검을 고열로 뜨겁게 만들어 싸우기 어렵게 한 상황에도 잠시 칼을 놓치긴 하지만 바로 칼을 다시 잡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루피가 작전대로 빅맘에게 부서진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명을 지르는데 성공하게 만들어 파괴음이 울려 퍼지게 만들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강력한 파괴력으로 인해 이 틈을 타 동미사일을 맞춘다는 작전이 실패하게 되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빅맘의 세력이 모인 곳에서 도망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배지의 킹파더라는 거대한 움직일 수 있는 성으로 변한 것에 탑승해 이동과 동시에 방어함으로 시간을 끌고 캔디와에서 풀려난 제르마들이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력까지 늘어나게 되며 심지어 루피와 상디까지 거기에 가세해도 도망을 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연히 나비작용을 일으킨 여인섬에서 가져온 옷값이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반응하지 못한 빅맘 해적단은 부서진 홀케이크 성과 같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합팀은 시절을 이용한 공중 이동으로 추락에서 벗어나 탈출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뒤 배지 일행과 따로 행동하게 된 루피 일행은 처음엔 자신들이 타고 다녔던 킹밤을 마주하게 되고 그를 이동 수단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금방 쫓아온 빅맘과 그의 일당들에 의해 잠시 발을 묶이게 되긴 하는데요. 현재 일당의 실력만 보면 빅맘을 제외하곤 그렇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빅맘의 호미지인 제우스가 나미의 웨더볼을 섭취하게 되고 엄청 거대한 먹구름이 되지만 잠시 동안 그걸 나미가 조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거대한 벼락을 내려치게 되는 것으로 빅맘과 그의 일당들의 발을 잠시 묶거나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도 잠시 미리 써니호에 도착해 있던 브룩과 초파가 마찬가지로 미리 와있던 페로스페로 일행에 의해 캔디화가 되어가고 있었고 카타쿠리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나중에 도착한 일행들에게 절망을 선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포기하지 않는 루피의 뒷모습에서 무저를 겨쳐보게 된 페드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밀짚모자 일행을 보내주기 위해 자신만 배 밑에 남아 그들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됩니다. 世界を夜明けへと導く者たちだ 그렇게 말을 한 뒤 끝까지 남아있던 캐럿을 배로 올려보내고 혼자서 빅맘을 상대하려는 순간 페로스페로가 배를 캔디로 묶어 그들이 출항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페드로는 지금은 빅맘보다 능력 해제가 먼저라 판단을 하여 페로스페로에게 달려들어 전투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생각보다 강력한 싸움 실력에 페드로가 멋있는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가볍게 막힘과 동시에 반격을 당하게 되어 페로스페로에게 사탕의 끈적임으로 붙잡히게 되었고 그 뒤엔 페로스페로와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페드로는 빅맘에게 수명을 빼앗기고 조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해적단 이름인 녹스에 대한 놀림을 듣게 되자 녹스는 태양을 기다리는 여명과 같다며 이 해적단의 이름이야말로 자신의 좌우명과 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장면을 회상하게 되며 그것은 페드로가 아직 어릴 적 찾아온 골디 로저를 보고 그의 모습을 동경하게 되어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로저에게 아직 페드로의 차례가 오질 않았으니 자신을 단련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인 페드로는 혼자서 훈련을 하던 도중 만다를 통해 로저의 죽음을 알게 되었으며 잠시 충격을 먹긴 하지만 금방 정신을 바로잡고 나중에 바다로 나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海へ 그리고 그 뒤로부터 바다로 나오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던 중 드디어 로저가 말한 자신의 순간이 지금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에 타마고전에서 선보인 다이너마이트를 다시 보여주게 되며 이번엔 진짜로 자신의 몸에 두른 뒤에 페로스페로를 붙잡은 채로 폭탄을 터뜨리게 되어 페로스페로와 함께 자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청자와 동료들 모두에게 충격을 주긴 했지만 그 덕분에 폭발의 열기로 배에 캔디가 부서졌으며 소파와 부룩도 캔디화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드로의 죽음으로 인해 각성한 자들이 있었으니 일단 캐럿은 과거 검에 맞지 않던 자신에게 일렉트로를 이용한 새로운 싸움 방식과 스론을 훈련시켜준 페드로가 지켜준 밀짚모자 일당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보름달을 쳐다보며 스론의 상태로 변신하게 되어 귀여웠던 전의 모습에서 백색 장발의 요염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고 일렉트로를 사용한 고속 이동으로 인해 적을 피해 움직임과 동시에 적을 스턴시키고 키를 빼앗으면서 적들의 움직임을 봉쇄하게 되어 밀짚모자 일행이 도주를 하는데 큰 몫을 내는 뒤 잠시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론 의형제였던 페드로의 죽음을 들은 팩홈즈가 자신의 형님이 죽어서까지 도와주려 했던 밀짚모자 일행을 돕기 위해 캐럿과는 달리 페드로 말고 통제할 수 없던 스론을 사용하여 빅맘 해적단을 막기로 했으며 역시 날뛰기는 하지만 밀짚모자와 상디에게서 페드로의 느낌을 받은 팩홈즈가 진정을 하게 되고 목숨을 바쳐 루피와 상디를 도망치게 큰 몫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붙잡혔을 때 마지막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페드로를 회상함과 동시에 적들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도움들로 루피 일행은 무사히 빅맘의 영역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상디가 마무리로 페드로의 죽음을 들은 뒤 그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페드로의 출연은 마무리가 됩니다. お前
死に場所はここじゃなかったんじゃねえか。